라오스의 전통 문화를 만날 수 있는 마을이 있다고 해서 찾아가 보았습니다. 반상하이라는 작은 마을인데요. 사바이디, 사바이디. 와. 마을에 들어서니 항아리들이 눈에 띄는데요. 하나를 열어보니 안에 장 같은 것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쩐지 익숙한 냄새인데요. 아, 누룩 냄새가 나요. 누룩 냄새. 원래 이곳은 항아리를 만들던 마을이었다는데요. 지금은 전통주로 더 유명하다고 합니다. 지금 여기가 라오스 전통술인 라오라오를 만들고 있는 곳인데요. 저기 아저씨께서 직접 라오라오 만드는 걸 보여주신대요. 와, 정말 기대가 되는데. 리멘냐? 리멘냐? อันนี้มันอันเหล้าเหล้า 라오라오? เหล้าเหล้าเรา เอาอันนี้มันอันนี้นะฮะเหล้ายอดลงไปนี่เหล้าลงไปนี่เหล้าอัน 라오라오의 주 재료는 찐 찹쌀과 누룩이라는데요. 이걸로 어떻게 만드는 걸까요? นี่นะ 찐 찹쌀에 누룩을 섞어서 항아리에 넣고 2주간 발효시킨다는데요. 맛을 보니 술지개미, 즉 막걸리를 빚고 남은 술밥 같은 맛입니다. 아, 술 냄새가 굉장히 많이 나는데 이건 누룩이에요. 누룩. 발효가 돼가지고 시큼하고 술 냄새가 확 나는데 이거 먹다 보면 취할 것 같아요. ว่าอันนี้มันอันเหล้าเหลาเอาเสนอนี่ซีให้ตัวนี้แล้วบัดนี้เขาดังไฟเซอร์แล้วเอานี้เซอร์ไปนี้บัดนี้เรามันฮ้อนมาประมาณมุ่ง20 นาทีแล้วก็ 찹쌀과 누룩을 넣은 통에 큰 그릇을 얹고 찬물을 붓습니다. 불을 떼면 기화된 알코올이 증기에 섞여 찬물이 담긴 그릇 밑에 액체가 되어 맺힙니다. 그것을 모아내면 바로 술이 되는 겁니다. 불을 떼고 있거든요. 불을 떼면 우리나라 소주를 만드는 것처럼 증류주 같아요. 여기서 똑똑똑 한 방울씩 술이 모여서 이 항아리 안에 담기는 것 같습니다. 옛 전통 방식 그대로 만드는 것이라는데요. 불 조절을 해야 하기 때문에 술 항아리 앞을 떠날 수 없습니다. 요즘은 전통주를 찾는 이들이 점점 줄고 있어서 이렇게 전통 방식으로 술을 내리는 곳도 차츰 사라지고 있다고 합니다. 눈이 너무 매워. 드디어 한 방울 두 방울 술이 나옵니다. 이렇게 똑똑똑 술이 떨어져서 이 항아리를 채우거든요. 이 작은 물방울이 모여가지고 커다란 물을 이루는 것처럼 모든 일이 조금씩 차근차근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세상 이치가 다 그런 것 같습니다. 기다리는 동안 앞에 진열된 술들을 구경했는데요. 병 속에 든 것을 보고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은 뱀 중에서도 가장 무섭다는 코브라로 라오라오 술을 담근 거예요. 방문객들에게 주로 팔린다고 합니다. งูมาใส่นี่เอามันไปบ่องเหล้าก่อนแล้วให้มันตายแล้วจึงเอามาใส่ประมาณนี้ก็ได้ 5-6 เดือนแล้ว 커다란 정갈도 있었는데요. 저렇게 좁은 병 입구로 어떻게 넣은 건지 궁금했지만 그냥 보는 걸로 만족하기로 했습니다. เราเหลาบานสังให้เราเหลาบานสังให้เราข้าว 갓 증류해서 따끈따끈한 라오라오주를 한 잔 받았습니다. 냄새는 달짝지근한데요. 와, 맛있다. 이거 마치 막걸리 같아요. 막걸리. 되게 순한 막걸리 같은데 시골에 가시면 우리 할머니들이 집에서 담그는 술 있잖아요. 딱 그 맛인데 너무 맛있어요. 한 잔 더 마시고 싶어요. 지금 이 아저씨랑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정말 술맛 나는데요. 한 잔 드세요. 네. 아저씨도 한 잔 드셨는데요. 쌤라이. แซ่บไล่จอดเหมาเหล้าย้อนนั่น 힘들어도 전통을 고수하는 이런 장인들 덕분에 라오스의 전통 맛은 꾸준히 이어질 겁니다. 라오스 사람들의 깊은 불심을 확인할 수 있는 곳, 빠구동굴을 찾아 떠났습니다.
저기 메콩강 건너 절벽에 보이는 게 빠구동굴입니다. 저기에는 무려 4,000개가 넘는 불상이 동굴에 모셔져 있다고 하는데요. 도저히 상상이 안 되는데 제 두 눈으로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강을 향해 깎아지른 듯한 절벽. 배가 아니면 접근조차 할 수 없는데요. 빠고동굴을 가기 위해 배에 올랐습니다. 메콩강을 거슬러 올라가니 경치도 참 좋습니다. 여기 보시면 기암절벽으로 된 산도 보이고요. 어떻게 저런 절벽에다가 사원을 지었는지 라오스 사람들 불심이 굉장히 대단한 것 같아요. 풍경이 너무 좋다. 차도 다닐 수 없는 곳인데 어떻게 사원을 지었으며 누가 이곳까지 불상들을 가져다 놓았을까요? 절벽 속에 숨겨져 있는 계단로 올라가자 그 안에는 꽤 넓은 공간이 있었는데요.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동굴 사원입니다. 그리고 그 동굴 안 곳곳에 수많은 불상들이 빼곡히 놓여 있었습니다. 모두 4,000여 개에 달한다고 하는데요. 크기도 모양도 다양한 불상들을 보니 신비로운 느낌마저 듭니다. 이곳에 오면 수많은 부처님들을 만날 수 있다 하여 많은 사람들이 찾는다고 합니다. 수많은 부처님들 중에 어느 한 분은 소원을 들어주실 거라는 거죠. พอดีได้มาเที่ยวหลวงพระบางเป็นข้างทำอิฐ แล้วก็ได้มาเที่ยวทำติงก็รู้สึกดีใจแล้วก็มันเป็นวัฒนธรรมของลาวเนาะแล้วก็มีพระมีอย่างเข้าใจเจ้า 불교 신자는 아니지만 이 많은 불상들을 보니 저도 모르게 경건해지는데요. 와, 여기 사람도 생김새가 다 다르잖아요. 불상도 자세히 보니까 다양하게 생김새가 다 달라요. 사실 이곳이 불상이 이렇게까지 많진 않았거든요. 근데 베트남 전쟁 당시에 이 라오스 사람들이 불상이 파괴될까봐 불상을 가지고 다 이곳으로 왔대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안치해 놓고 생각이 날 때마다 와서 기도하고 소원을 비는 곳이 되었다고 합니다. 먼 곳에서 배를 타고 와 작은 불상을 모셔놓고 갔을 사람들. 그 애틋한 불심이 침략과 전쟁 속에서 라오스의 불교 문화를 지켜냈고 이처럼 신비로운 문화유산을 만들어냈습니다.